자, 집단 지도자 역할을 하고 관련된 280번 문제입니다. 자, 280번에서는 과업 달성보다는 집단 성원 간 유대감 강화를 강조하는 리더 역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업, 니은, 디귿은 다 집단 성원 간 유대감 강화하고 관련해서 서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데에서는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갈등이나 긴장을 완화하여 서로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거는 과업 달성보다는 유대감 강화를 초점으로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아이디어라든지 의견은 어떨 때 내죠? 뭔가 해결해야 되는 과업이 있을 때 그 과업 달성하고 관련해서 성원들이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걸 분석해서 과업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리을이 집단 성원 유대감 강화를 위해서 이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보다는 얘는 상대적으로는 과업 달성 쪽에 을 더 강조하는 역할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281번 집단 성원들의 갈등 혹은 서로 반대되는 관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 이거는 뭐 집단을 대상으로든 가족이나 개인을 대상으로든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중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육자는 뭐 가르치는 역할이고요. 중개자는 필요한 서비스나 자원이나 기회를 클라이언트와 연결해주는 역할입니다. 자, 옹호자는 클라이언트의 정당한 권리가 박탈되는 상황에서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대변하여 그 부당한 처우가 철회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역할이고요. 조성자 혹은 조력자라고 또 얘기하죠.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얘기합니다. 282번 집단 프로그램 유형별 지도자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한부모 가족 자조 모임에서는 감정이입적인 이해, 즉 공감적인 이해와 서로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원조 과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하는 프로그램은 집단 토의를 위해서 적절한 구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니어그램 성격을 9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이걸 기초로 해서 자신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죠. 자기 인식 향상 프로그램에서는 자신을 좀 더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통찰력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울증에 대한 인지 행동 집단 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이에는 치료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치료자로서의 역할을 변화 매개자라고 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무기력 극복을 위한 옹호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옹호자는 앞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한 상황에서 이 사람의 권익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그래서 누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치료라고 얘기를 하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을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옹호는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권리를 지금 박탈하고 있는 그쪽을 변화시키는 역할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습니다. 4번이 옳지 않고요. 자, 5번 중도 입국 자녀들의 한국 사회 적응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디렉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단 유형 문제입니다. 집단 유형에는 과업 집단이 있고 치료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자조 집단이 크게 있죠. 치료 집단에서는 집단 성원들이 교육을 위해서 모이는 교육 집단, 그 다음에 서로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를 목적으로 모이는 지지 집단,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성장 집단,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위한 치료 집단, 그리고 사회기술 훈련을 위한 사회화 집단, 사회화 집단 이렇게 크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자, 장애 아동 부모 대상의 자조 집단 목적은 장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공동의 뭔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 치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조 집단은 부모님들이 스스로 뭔가 꾸려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가족 치료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에 의해서
치료 전문가에 의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조는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건 가능합니다. 근데 성격적 문제 해결도 이것도 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모이는 거는 이런 거는 자주 집단의 목적보다는 치료 집단의 목적에 더 부합하죠.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은 치료 집단 성격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빠져야 되고요. 답은 2번입니다. 자, 284번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 A는 지역 알코올 상담 기관에서 매주 운영하는 자조 모임에서 만나게 된 동료들의 도움으로 단주를 유지하며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조 모임은 크게 보면 자조 집단이고요. 이 자조 집단하고 성격이 가장 비슷한 게 지지 집단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자조 집단은 집단, 외부의 집단 지도자에 의해서보다는 스스로 끌고 나가는 그런 성격이 강하고, 일반적으로 지지 집단의 경우에는 자조 집단보다는 그래도 집단 리더, 집단 지도자의 역할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인 목적과 성격은 그 외에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집단으로 그냥 간주하기도 합니다. 285번 치료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요. 문항의 내용을 읽어보면 얘는 여기서 치료는 트리트먼트라기보다는 세라피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즉 우리가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치료 집단의 교육과 그 다음에 지지와 성장과 치유 혹은 치료와 사회화가 있었잖아요. 여기서의 치유는 세라피가 되고 이거를 다 아우르는 건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치료라고 보통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 이 모든 걸 다 아우르는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경감하는 것을 표적으로 하는 그런 치료 집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내 문제를 꺼내놔야 치료가 되죠. 그래서 자기 표출의 정도가 높습니다. 특히 이제 지지 집단하고 치료 집단에서 자기 표출 정도가 높고요. 보통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입니다. 자, 행동 변화일 수도 있고 재활일 수도 있고 인지 변화일 수도 있고 감정 변화일 수도 있죠. 목표는. 자, 그다음에 집단 지도자는 그 문제하고 관련된 전문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권위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286번 보시면 병리의 치료보다는 사회심리적인 기능 향상에 초점을 둔다. 병리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 세라피, 치유 집단 혹은 치료 집단이 되지만 사회심리적인 기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성장 집단이에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죠. 그래서 미리 은퇴를 준비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보다 더 명료하고 보다 더 의식을 고양하고 관계를 보다 더 증진하는 것은 모두 성장 집단에 해당합니다. 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집단 유형은 자, 발달장애 아동의 비장애 형제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운영을 했는데 내용은 뭐냐면 이들의 부적응적인 사고와 신념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지 변화지요. 근데 인지 변화인데 부적응적인 인지를 변화시키는 거니까 얘는 세라피에 해당합니다. 치료 집단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88번 터슬랜드와 리바스는 집단 유형을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구분을 했는데요. 비슷한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로 집단을 구성을 하고요. 유대감 형성이 그래서 쉬워요. 그래서 자기개방성이 높습니다. 자기개방성이 높은 가장 대표적인 건 지지 집단이고 그 다음은 치유 집단이거든요. 상호 원조예요. 서로 원조를 하면서 대처 기술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 혹은 스트레스, 삶의 위기를 겪어서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그래서 말이 잘 통하고 그리고 자기 개방을 하기가 편하고 그래서 그 삶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를 서로 함께 도와요. 이것은 지지 집단입니다. 치료 집단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통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자, 289번 자조 집단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기 노출을 통해서 문제의 보편성을 경험한다. 즉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자조 집단 보통 비슷한 문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경험할 수 있고 자기를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배우고 그리고 모델링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집단 과정 촉진을 위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조 집단은요, 자조 모임은 집단 사회복지사의 주도성이 아니죠. 이거는 자체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걸 더 강조를 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거기다가 과업 달성을 위해 이거는 자조 집단이 아니라 과업 집단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습니다. 자율적인 참여를 강조를 하고요. 그걸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자, 290번 집단 유형별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치료 집단은 자기 노출 정도가 높다고 아까 얘기를 했고요. 비밀 보장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업 집단은 구성원의 발달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외부에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어떤 과업이 있어서 집단 성원들은 그 과업 달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직 구조에 영향을 과업 집단의 경우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가 않습니다. 자, 자발적으로 형성된 집단은 구성원들이 설정한 목표들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집단 꾸려가는 것 중요하고요. 자조 집단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공유된 집단 성원들이 경우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지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자발적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법원이나 경찰 명령에 의해서 치료 프로그램을 받아야 되는 범죄자들이 예를 들어 모인 집단에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협상이 불가능한 법적인 영역이 있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291번 집단 성원의 주도성이 가장 높은 건 아무래도 자조 집단이죠. 그러니까 자조 집단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치료 집단의 경우에는 기본으로 얘는 그 문제하고 관련된 전문가가 주도하는 경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기억으로 시작해서 끝은 디귿으로 끝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집단도 보통은 교육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집단 성원들의 주도성이 낮죠. 그래서 전문가 주도의 치료 집단 그 다음이 이제 치료 집단인 거고 그 사이에 성장 집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92번 토슬랜드 리바스가 분류한 성장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촉진자로서의 전문가 역할이 강조된다. 그러니까 문제를 치료하는 역할로서는 이건 변화 매개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장 집단은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집단 리더 역할이 강조가 된다라는 거고요. 집단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상호 성장의 중요한 도구가 되고요. 그리고 개별 성원들의 자기 표출을 궁정적으로 이건 뭐 성장 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1차 목표로 하는 건 성장 집단이 아니라 과업 집단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성장 집단의 경우에는 동질성이 높은 성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293번 집단 유형별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지 집단은 유사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유대가 빨리 형성되고 자기 개방성이 높습니다. 자, 성장 집단은 집단 참여자의 자기 인식을 증가시켜 잠재력을 최대화하고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근데 치료 집단은 병리적인 행동이나 혹은 외상 후 상실된 기능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데 치료하는 데 초점을 두고요. 교육 집단은 지도자가 집단 성원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자조 집단에서는 전문가가 의도적으로 집단을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자조 집단은 그 성원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꾸려지고 진행이 되는 그런 특성이 강합니다. 자, 그래서 5번은 옳지가 않고요. 자, 294번 지지 집단의 주요 목적은요. 동병상련, 삶의 스트레스 혹은 위기가 있는 어떤 사건에 서로 처해 있어서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근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위로도 하고 정보도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대처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데 초점을 둡니다. 자, 구성원의 자기 인식을 증진시키는 건 성장 집단의 주요 목적이고요. 병리적인 행동을 치료하는 건 치유 혹은 치료라고 불리는 세라피 집단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교육 집단의 특성이고요.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화 집단의 목적입니다. 295번 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방형 집단은 중도에 가입을 할 수 있죠. 중도 가입이 어려운 건 폐쇄형 집단입니다. 응집력이 강한 건 그냥 동일 성원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폐쇄형 집단입니다. 폐쇄형 집단이 더 그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집단 성원의 역할이 안정적이고 집단의 규범도 안정적인 거, 즉 변동이 없는 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폐쇄형 집단이 그렇죠. 그러니까 5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집단 발달 단계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건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알 수가 없는, 알기 어려운 개방형 집단의 경우가 더 그러합니다. 296번 자조 집단이 갖는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조 집단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변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치료 혹은 치유 집단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 지도자를 둔다. 자조 집단은요. 지도자의 역할이 주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집단 성원들 내에서 자체적으로 끌고 가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지도자를 둔다라는 게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 방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방주에 동물들을 태울 때 완전히 똑같은 예를 들어 코끼리 들만 채운다든지 호랑이 들만 채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양한 동물들을 골고루 태웠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질적인데 너무 이질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쌍씩 그래도 나랑 비슷한 하나 정도는 두는 방식으로 노아 방주의 동물들을 태웠잖아요. 자, 근데 자조 집단의 핵심은 이질적,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얘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예를 들자면 노아 방주에 그냥 코끼리면 코끼리, 호랑이면 호랑이 해갖고 나랑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자조 집단의 특징이기 때문에 노아 방주처럼 여러 동물들을 골고루 요런 데 초점을 두는 건 아니어서요. 리을번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1번이 맞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집단 구성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사회복지사가 학교 폭력 피해 아동의 외상 치유를 위한 소집단을 구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치유를 위한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폭력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급 단위로 운영을 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폭력 예방 프로그램이라면 학급 단위 운영이 가능하지만 학교 폭력 피해 아동은 피해 아동들을 집단으로 묶는 방식이라서 1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의 집중력을 생각하면 매 회기 3시간은 너무 길어요. 자, 그 다음에 아동이 참여 가능한 방과 후의 시간을 잡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개방형으로 가면 아이들이 계속 낯선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 표현을 하고 그것이 발전되어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치유 집단의 경우에는 폐쇄형 집단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들과의 눈맞춤 상호작용을 위해서 아이들이 1년도 마주 앉히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8번 집단을 구성할 때 고려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양한 집단 성원들이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2번이 옳지가 않습니다. 나머지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99번입니다.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서 집단 구성과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세 번째 성원 간의 방어나 저항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나랑 비슷할 때예요. 나랑 다른 사람들이 많을 때예요. 다를 때예요. 이질성이 강할수록 방어적이고 긴장도 많고
저항도 많습니다. 동질성이 강하면 유대가 빨리 형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옳지가 않습니다. 자, 1번 일반적으로 사회적 목표 모델보다 치료 모델, 실제로 이제 문제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집단을 구성을 할 때 집단 사이즈가 훨씬 작은 편이고요. 아동은 모임 시간이 좀 짧아야죠. 3시간, 4시간보다는 1시간 정도가 적당하고요. 물리적 공간을 결정할 땐 좌석 배치도 고려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융통성 있게 언제라도 들어오게 하고 싶으면 대방형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00번 집단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집단이 커질수록 구성원의 참여의식이 증가하고 통제와 개입이 쉽나요? 아니에요. 집단이 예를 들어 한 10명 정도면 서로 유대감이 빨리 형성이 되고 응집력도 빨리 형성이 되기 때문에 참여, 자기개방도 높지만 막 100명, 200명 이러면 내가 얘기를 안 해도 티도 잘 안 나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참여의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200명을 통제하는 건 10명을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집단 성원이 커지면 통제 개입도 어렵고 참여의식도 감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죠. 자, 2번, 3번, 4번, 5번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